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AI 앱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 논문을 통해서 리우 추론 방법론을 배운 데 이어서 오늘은 이 논문 내용을 실제로 구현한 랭그래프의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그래프에서는 코딩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그래프 스테이시라는 것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 클래스를 보면 그것을 디자인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 앱에서 관리할 데이터들을 미리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디자인하고요. 그리고 그 디자인에 맞춰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서 AI와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그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가져올지가 바로 AI 앱 개발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이 소스 코드를 분석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AI 앱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를 만들려면 전통적인 개발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디자인하려면 AI와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추론 방법론, 그리고 각 LLM들의 특징과 장점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죠. 저는 미국에서 주로 GE 프로젝트에서 오래 일을 했었는데요. 이 GE에서는 각 스크럼 팀이 스크럼 마스터,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디벨로퍼, QA 엔지니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각 구성원의 역할들은 이렇습니다. 스크럼 마스터는 전체 스크럼 팀을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는 리퀘어먼트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디벨로퍼는 그 리퀘어먼트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개발한 기능들을 이 QA 엔지니어가 테스트를 하죠. 그런데 만약 이 GE가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면 여기에 역할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AI 어플리케이션 디자이너가 더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나 디벨로퍼가 AI 어플리케이션 디자이너 역할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이 AI 시대에는 AI 어플리케이션 디자이너 혹은 AI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라는 새로운 역할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와는 다르게 AI와 상호작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전문가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AI 모델과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결합할지를 설계하는 역할이죠. AI 어플리케이션 디자이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A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AI 기능을 기존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통합할지 그것을 설계하게 되겠죠. 그리고 LLM을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할 겁니다. 그러려면 각 LLM들의 특징과 장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론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UX 부분까지 담당을 하면 더 좋겠죠. 사용자 질문을 어떻게 처리하고 응답을 어떻게 생성할지 설계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도 필요할 겁니다. AI 모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도록 최적화된 그런 프롬프트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AI가 학습하고 추론할 데이터의 구조를 설계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요. 그리고 LLM의 응답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역할이 요구될 겁니다. 이렇게 AI 어플리케이션 디자이너의 요구되는 역할을 알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겠죠. AI 어플리케이션 디자이너를 별도로 두지 않고 이 BA나 디벨로퍼, QA 등이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디벨로퍼의 경우에는 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 능력뿐만이 아니라 AI 모델과 연동하는 그런 API 지식, LLM에 최적화되는 그런 지식이 있으면 좋겠고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인 경우에는 이전에는 비즈니스 요구 분석이 주된 업무였다면 거기에 더해서 AI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자동화를 설계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프로덕트 매니저나 UX, UI 디자이너 모두 변화될 AI 시대에 맞는 그런 지식들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저는 GE에서 거의 10여 년 일을 하면서 QA로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AI 어플리케이션은 이 QA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 부분이나 요구사항 작성 같은 부분들은 AI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그런 응답 품질 테스트, 프로세스 및 개선을 담당하는 QA 엔지니어 역할이 AI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대에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어플리케이션 디자이너가 필요한 이유는요. AI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이죠. AI 모델이 그냥 어플리케이션에 연결한다고 해서 최적의 성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델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죠. 그리고 AI가 개발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소프트웨어 개발은 코드만 작성하면 됐지만 AI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인간의 언어, 데이터, 맥락 그러한 것들을 이해해야 되죠.
AI 모델이 잘 동작하려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추론 방법론, 이 데이터 설계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AI는 다양한 도구와 연결돼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검색 엔진, 분석,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려면 AI 어플리케이션 디자이너가 꼭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AI 어플리케이션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전통적인 개발 역량 플러스 AI 특화 역량이 필요합니다. 즉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API 및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경험이 있으면 좋고요. 데이터베이스 등 백엔드 구조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능력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AI 및 LLM 활용 역량이 필요합니다. 여러 LLM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장점과 특성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AI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또한 AI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 설계 및 최적화에 대한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AI와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설계하는 능력도 필요하죠.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응답하는 그런 방식을 설계해야 되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및 AI 피드백 시스템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AI의 여러 추론 방법론을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방법론들의 장점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AI 시대에도 계속 IT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나 BA 쪽으로 일하고 있거나 준비하시는 분들도 AI 어플리케이션 개발 쪽을 배우면 남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능력을 갖춘 인재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이 AI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면요. 여기에서는 스테이스로 사용될 리우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 리우라는 스테이트 클래스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관리를 할지 선언을 하는데요. 일단 태스크를 관리를 하고요. 플랜과 그 플랜의 각 단계들 그리고 결과들을 데이터로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랭그래프에서 그래프 스테이트란 AI 에이전트가 작업을 수행할 때 각 노드가 그 공유하는 상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노드는 호출될 때마다 이 그래프 스테이트를 읽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스테이트의 역할은 각 작업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역할 그리고 이 클래스에서는 관리하는 데이터가 task, plan, steps, result 이런 것들이고요. 각 노드가 실행될 때마다 해당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typed dig을 사용해서 딕셔너리 형식으로 정형화된 구조로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래너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이 튜토리얼에서 제공하는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래너를 보시면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헨차타의 주 재료를 만드는 꼬냑 제조 회사는 무엇입니까? 가 질문이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 플래너는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 헨차타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죠. 이것은 위키피디아에서 자료를 가져오라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리우 방식에서는 실제 위키피디아에서 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이 작업을 이 변수에 대입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헨차타의 주 재료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죠. 그때 LLM이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주 재료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 주어진 데이터는 바로 그 전 단계 위키피디아에서 긁어온 글이죠. 이 위키피디아에서 긁어온 글을 LLM에게 전달하면 이 LLM은 그 글의 맥락을 파악해서 헨차타의 주 재료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주 재료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를 서치해라 라는 계획을 세웠죠. 이때는 바로 전 단계에서 얻은 이 주 재료에 대해서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합니다. 이것도 실제로 검색을 하지 않고 그 계획을 변수에 담았죠. 그래서 이 E3 변수에는 처음에 헨차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헨차타가 무엇인지 얻은 정보 속에서 주 재료를 뽑아냈고요. 그리고 그 주 재료에 대해서 위키피디아에서 다시 더 자세히 조사한 그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제 그 주 재료에 대한 정보가 다 있으니 그 주 재료를 만드는 꼬냑 제조 회사를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이 플래너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계획을 세웠고요. 이 네 번째 계획에서는 주 재료인 이 변수 E2 그리고 그 주 재료에 대한 위키피디아 설명인 E3 이 데이터를 LLM에게 던져주면서 이 주 재료를 만드는 꼬냑 제조 회사는 어디인지 질문을 던지죠. 여기서 이 플래너가 계획을 하는 동안에는 실제 도구 호출이 없습니다. 그것은 즉 LLM과의 소통이 없다는 것이죠. 토큰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요. 실제로 토큰을 사용해서 LLM과 통신하는 부분은 이 워커 부분에서 진행이 되죠. 이때 LLM 호출을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전 단계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변수로 처리함으로써 중복된 검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LLM이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들어가죠. 더 효율적인 프롬프트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그 과정에서 토큰량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해서 더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예제에서는 사용하는 도구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검색 엔진이고 또 하나는 LLM입니다. 검색 엔진의 경우에는 태블릿 서치 엔진을 사용을 하고요. 우리는 LLM으로서는 GPT-4o를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프롬프트가 나오는데요. 이 프롬프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프롬프트에서 리우 방식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번역된 문을 보시면요. 단계별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 각 계획에 대해 어떤 외부 도구와 도구 입력을 함께 사용하여 증거를 검색할지 지정해라. 그러니까 도구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를 나중에 도구에서 호출할 수 있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방식이 바로 리우 방식이죠. 이렇게 프롬프트를 LLM에 전달을 함으로써 이 어플리케이션이 리우 추론 방법론을 따를 수 있도록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패러그래프가 핵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도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검색 엔진을 사용할 건데 이 검색 엔진은 어떤 일을 하는 거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LLM이 있는데 이 LLM은 어떤 일을 하는 거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툴을 설정할 때 그 안에 네임과 디스크립션을 넣어서 이렇게 도구를 설명을 했는데 이 방식에서는 프롬프트 안에서 그 도구를 설명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울 때 실제 도구를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LLM은 이 도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 단계에서 도구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LLM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LLM이 이 리우 방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토마스, 토비, 레베카가 일주일에 총 157시간을 일했고 토마스는 X시간 일했고 이런 방정식 문제를 주죠. 그리고 그 작업을 이 리우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 예제를 같이 줍니다. 그래서 LLM이 본 의도에 맞게 이 리우 추론 방법론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만든 겁니다. 마지막에는 실행을 하도록 하고요. 각 플랜은 하나의 변수만을 가진다라는 게 마지막 제시문이죠. 하나의 스텝에서는 하나의 도구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해야 될 일들은 태스크로서 나중에 제공이 되는 거죠. 이 예제에서는 2024년 호주 오픈 우승자의 고향을 물어보는 게 태스크입니다.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LM을 정의하고요. 프롬프트 부분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를 입력을 하고 여기에서 LLM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LLM을 우리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LLM을 실행을 하고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프린트한 결과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호주 남자 오픈에서 우승한 사람을 식별을 하고요. 이 정보를 구글에서 서치를 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이 원에 담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고요. 두 번째 계획에서는 우승자의 이름을 알게 되면 다음 단계는 그 고향을 찾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고향도 마찬가지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찾은 결과를 E2에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리액트와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것은 리액트는 매 단계마다 필요할 때 실행을 하고요. 리우에서는 플래너가 미리 계획을 세운 후에 필요한 경우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LLM 호출 방식도 리액트는 매번 전체 컨텍스트를 다시 보내야 되는데요. 리우는 최소한의 정보만 활용해서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토큰을 절약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형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리액트는 검색 API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게 되죠. 반면에 리우는 검색을 줄여서 토큰 및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면에서도 리액트는 매 단계마다 리즈닝을 수행해야 돼서 비교적 느린데 리우는 계획을 미리 세우고 실행을 함으로써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리액트는 매번 검색하고 바로 생각하는 방식이라면 리우는 처음에 전체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곳에서만 검색을 한다라는 아이디어죠. 이 부분에서 플래너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플래너를 랭그래프와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플래너 노드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여기서 필요한 모듈은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RE라는 파이썬 내장 모듈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정의했던 플랜 프롬프트를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랭체인에서 프롬프트를 관리하는 모듈인 챗 프롬프트 템플릿 모듈을 사용할 겁니다. 이 정규 표현식은 AI가 생성한 플랜에서 특정 패턴을 찾아서 그 스텝을 리스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플랜 부분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변수 부분을 따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할 도구를 추출해내고 그 도구의 입력값도 분리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내올 건데요. 이 부분에서 이 플랜 부분만 따로 떼어내고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정의되는 부분입니다. 플랜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변수 부분만 따로 떼어내고요. 그 다음에 검색 엔진이 무엇인지 따로 분리를 하고 그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서치 엔진을 여기서 따로 분리를 해냅니다. 그래서 리스트 형식으로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바로 이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랭체인의 프롬프트를 관리하는 모듈인 챗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관리하는 건데요. 위에서 정의한 플랜 프롬프트를 사용할 것이고 이것은 유저 인풋이다 라는 것을 정의를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랭체인의 체인 기법을 사용해서 이 프롬프트 템플릿과 위에서 GPT-4o 모델을 사용한다고 정의했던 이 모델 부분을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플래너를 사용해서 인복을 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인복 시키면 해당 프롬프트가 LLM에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프롬프트에서 변수로 받기로 했던 태스크 부분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스테이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스테이트는 위에 리우에서 정의했던 그런 형식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LLM으로부터 받은 결과를 위에서 정의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리스트 형식으로 바꿉니다. 리스트 형식의 각 요소들은 하나의 스텝이 되겠죠. 그것들을 스텝으로 나눠서 리턴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리우에서 스텝스와 플랜 스트링에 해당 정보를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리우 클래스를 보면 태스크는 스트링이고 플랜 스트링도 스트링이죠. 그리고 그것을 스텝으로 나눴는데 그 스텝스는 리스트 형식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가지 리우 클래스의 요소들의 값을 얻어서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익스큐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큐터는 워커를 의미하죠. 워커는 플래너가 계획한 계획을 받아서 그 도구를 순서대로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 엔진으로서는 태블릿 서치 리절트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 at current task는 현재 작업해야 될 태스크를 뽑아내는 건데요. 이것은 스테이트를 인자로 받습니다. 이 스테이트를 인자로 받은 다음에 처음에 할 일이 리절트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는 거죠. 현재까지 아직 리절트는 없습니다. 그럼 이를 리턴하라가 되겠죠. 이를 아마 여기선 리턴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스텝이 모두 실행이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스텝이 모두 실행이 됐다면 none을 리턴하고요. 그 다음 경우에는 이 리절트에 이를 플러스해서 반환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여러 단계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어떤 단계가 완료되었고 어떤 단계가 실행되어야 되는지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그 작업을 할 때 바로 리스트를 이용해서 그 길이를 활용해서 진행 상태를 추적하는 방법을 여기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실제 실행하는 부분인데요. 이때도 스테이트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은 이 get current task에서 정한 그 값을 받아오고요. 그리고 그 값에 해당되는 스텝을 가지고 옵니다. 이 가지고 온 스텝을 스텝 이름, 툴, 그리고 툴 인풋 이 세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지고 온 결과 중에서 샵2로 표시된 그 변수가 있었죠. 그 샵2로 표시된 변수를 실제 값으로 리플레이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 값으로 리플레이스를 해야지 그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툴 이름이 구글일 경우에는 서치 엔진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 툴이 LLM일 경우에는 모델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위에서 이 서치 부분은 태블릿 서치 엔진을 정의했고요. 이 모델 부분에서는 GPT-4o 모델을 정의를 했었죠. 다음에 그 결과값을 받아오는 겁니다. 태블릿 서치 엔진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서치한 결과값이 여기 들어가고요. LLM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AI에서 리턴한 답변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바로 변수 대체, 리우의 주요 개념인 variable substitution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워커 부분은 다 구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솔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버에서는 플랜과 워커 결과를 받아들여서 최종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이죠. 이 솔버는 이 프롬프트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솔버에게 이 과제를 풀어보라고 지시를 하죠. 단계별로 계획을 만들고 각 계획에 해당되는 증거를 이미 검색을 했습니다. 그 검색한 결과를 받아들인 거죠. 긴 증거에는 관련 없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위에서 제공된 증거에 따라서 질문이나 과제를 풀어보세요. 추가 단어 없이 바로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LLM이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를 넣지 말고 위에서 검색해서 받은 그 데이터만을 가지고 응답을 해라 라고 지시를 내렸죠. 이 솔버는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데이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값을 입력으로 받았고요. 각 플랜별로 포문을 돌리면서 모든 값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각 스텝별로 변수로 처리됐던 부분들은 실제 값으로 리플레이스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플랜들을 종합해가지고 AI에게 제공될 텍스트로 변환하는 작업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프롬프트를 완료하는 단계고요. 바로 여기서 정리된 이 플랜이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가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 있는 태스크는 이 스테이트에 있는 태스크이죠. 그래서 처음에 유저가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에 정의된 GPT-4o를 사용해서 인복을 하게 되죠. 이 모든 정보가 GPT-4o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럼 GPT-4o는 그것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고 리턴을 한 값이 리절트에 담기게 되죠. 이 리절트에는 최종 답변이 담겨서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작업 중
중에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AI와 소통하는 작업은 AI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포매팅하는 방법이라든지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variable substitution처럼 변수를 대체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구현하려면 기존 트래디셔널 프로그래밍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는 기존의 프로그래밍 지식 플러스 AI와 연관된 지식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튜토리얼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모든 작업은 끝났고요. 이것을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그럼 실행하기 위해서 랭그래프에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랭그래프는 전체 워크플로우를 그래프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그래프란 AI 에이전트의 실행 흐름, 즉 워크플로우를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플래너, executor, solver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현을 했죠. 이 세 가지를 각각 노드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래프 이론에서 점을 찍는 것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노드들을 서로 연결을 하는 엣지를 설정을 해서 그 흐름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플래너 노드, 그리고 executor, 즉 워커 노드, solver 노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라우트는 어떤 노드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커런트 태스크를 가지고 와서 스텝이 난이면 모든 태스크를 다 실행을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solve로 가고요. 그렇지 않다면 도구를 사용하는 스텝이 아직 남아있다면 to를 return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점을 찍고 선을 연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start와 end는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고요. 여기 start와 end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완성을 할 것입니다. 이 스테이트 그래프는 reu 그 클래스를 사용해서 만들 거고요. 일단 노드들을 설정합니다. get plan이 플랜 노드가 되는 것이고요. tool execution이 worker 노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solve 함수가 solve 노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을 긋는 역할을 합니다. 이 플랜에서는 이 플랜이죠. worker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작업은 worker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worker에서는 이 라우트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텝이 난이면 solver로 가게 되고요. 스텝이 난이 아니면 이 자체적으로 어떤 tool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solver에서는 end로 가죠. 작업이 다 완료가 됐으니까 end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부분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걸 맨 위에 위치시켜도 됩니다. 이 스타트에서는 플랜으로 가고요. 그래서 흐름이 처음에 유저가 질문을 던지면 플랜으로 보내서 계획을 세우게 하고요.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워커로 가죠. 이 워커는 그 계획에 따라서 서치 툴을 이용해서 검색한 것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LLM과 소통하면서 답변을 받아오기도 하고 하죠. 이 툴을 이용을 하고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솔버로 보내게 됩니다. 이 솔버는 그 답변을 가지고 다 정리를 해서 최종 답변을 만들어낸 다음에 엔드로 가게 되죠. 엔드로 가게 되면 이 작업을 유저에게 최종 보고를 하게 되는 이 순서대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라우트를 실행을 하고요. 그럼 모든 부분들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전에 실행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래프 컴파일까지 완료를 했고요. 랭그래프 튜토리얼에는 없는데 이 그래프 컴파일까지 완료가 됐으면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제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처음에 스타트에서 플랜으로 가고요. 이 플랜에서 워커로 가죠. 워커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툴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이 작업이 끝나면 솔브로 가고 이 솔브에서 엔드로 가게 되는데요. 아마 튜토리얼에서 이 그림을 표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네요. 원래 이 랭그래프를 처음 설계했던 방식대로 이 리우를 구현하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스코드에서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결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그 결과를 JSON 포맷 뷰어로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 이 플랜이 이루어졌죠. 플래너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서는 변수로 처리하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서치를 해서 그 결과를 여기에 넣어라 라는 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도 여기서 서치를 해서 여기에 넣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 플랜 스트링에서는 이 플랜을 각 스텝별로 나누었죠. 그리고 나서 워커가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워커에서는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겠죠. 구글링을 해서 2024년 호주 남자 오픈 우승자를 가지고 오고 그 우승자의 이름도 가지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그 답을 가지고 온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URL로 가서 해당 검색어를 이용해서 검색한 결과들이 여기 쭉 나와 있죠. 그 데이터들까지 실행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솔브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 솔브 부분에서의 최종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닉 시너가 2024년 남자 호주 오픈의 우승자이고 그의 홈타운은 이태리의 샌 캔디도입니다. 제대로 답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우 추론 방법론을 랭그래프로 구현한 튜토리얼의 소스코드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배운 것은 이 플래너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AI가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요. 구글 검색과 LLM 호출을 최적의 방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익스큐터, 즉 워커가 도구를 실행하죠. 플래너의 지시에 따라서 구글 API 및 LLM을 사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합니다. 실행된 결과를 변수에 저장하고 재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솔버는 최종 답변을 생성을 하는데요. AI가 실행된 결과를 종합하여서 논리적인 최종 답변을 생성을 하죠. 단순한 검색 결과 나열이 아니라 AI의 리저닝을 활용해서 응답 품질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 리우 방식의 한계점은 환경 맥락, 즉 콘텍스트가 부족하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AI가 콘텍스트가 부족한 상태에서 플랜을 하게 되면요.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퓨샷 프롬프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 부분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우는 모든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행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이전 단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고요.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병렬 실행을 구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실행을 하는 것이고요. 본문에서는 향후 개선 방향도 얘기를 했는데요. 좀 더 정교한 프롬프팅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병렬 처리를 함으로써 전체 실행 시간을 단축하는 것, 그리고 파인 튜닝과 커스텀 AI 모델을 적용해서 의료, 금융, 법률 등 해당 도메인에 최적화된 모델과 결합하면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Reasoning Without Observation, 이 리우 추론 방법론을 배워봤고요. 그 추론 방법론을 랭그래프로 구현한 소스 코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